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10억을 드리겠다고 해요.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내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이렇게 해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을 드리겠다. 10억까지 갈래요? 이 가져갈래요? 이 얼마인지 아세요? 530억이에요. 이게 몽의 마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시간에 왜 오신 건가요? 돈 벌려고요? 우리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돈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크죠. 최근에 제가 너무 슬픈 얘기인데 40대 사망률 중에서 그 사망 원인이 1등이 뭔지 아세요? 네, 자살이에요. 27%라고 그래요. 암보다도 더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희망이 없거든요. 돈을 일시키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후 준비하는 거. 우리나라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돈에 대한 생각이 틀리게 되면 불행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패밀리끼리 이런 적어도 한두 시간이라도 우리 돈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자. 그래도 온 가족이 심각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편견을 다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아이와 나와의 그 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해서 적어도 제가 바라본 거는 여러분 비싼 돈 내고 여기 오셨죠. 그 다음에 교통비, 시간 이런 거 따지면 많은 거를 투자해서 여기 오신 건데요.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그렇게 해갖고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완전히 다른 라이프 살아야 돼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절실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5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부자라는 게 뭘까? 왜 부자가 돼야 되나? 절실합니다. 절실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후회하죠. 여기에 이제 주식 클래스에 오시는 분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 투자 클래스에 오시는 분이 60대입니다. 왜 60대가 많을까요? 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에. 너무 화날 정도로 후회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미리 안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을까? 대부분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부터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내가 주식을 잘 고르고 못 고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뛰면 어떤 사람이 유리하죠? 일찍 출발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일찍 출발하는 사람은 여유롭게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부자 되는 거는 아주 쉬워요. 복리이기 때문에 복리. 우리 아들이 부자 되는 거는 100% 가능해요. 100% 가능합니다. 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왜 모를까? 우리 아이들 부자면 되는 거는요. 100% 가능해요. 근데 왜 부자가 안 되죠? 왜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안 되죠? 엄마 됐을 때? 왜 안 되죠? 엄마 때문이죠.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져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질문했죠. 여러분들 자녀들 부자 만들고 싶어요? 가난하게 만들고 싶어요? 부자 만들어야 되죠. 그죠? 돌아버리겠어요, 예. 부자 만드는 거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만 투자해도 복리의 마법이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10살 때부터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30세가 되고 40세가 되면은 적어도 20억은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0세가 되고 40세가 됐을 때 20억 있으면 취직해야 돼요? 취직 안 해도 돼요? 취직할 필요가 없죠. 취직하면 안 되죠. 월급 얼마 돼요? 300만 원 받고 하니까요. 그걸 좀 왜 해요? 그럼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왜 엄마가 부자가 안 되게 하느냐? 우리 애들을 공부 잘하라고 해요. 이게 최악의 교육이에요. 우리 애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우리 애가 왜 학원에 가야 되죠? 우리 애들 학원비 50만 원씩 10살 때 투자하면 복리의 효과를 위해서 그 아이가 30살 되고 40살 되면 20억, 30억이 됩니다. 간단한 비밀이죠. 근데 엄마들은 금융 문맹이에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월급을 삼성 가서 300만 원 받겠지. 그걸 모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지. 아, 바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저렇게 금융 문명이 되는 이유,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사교육입니다. 엄마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애가 공부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가 없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좋아요, 나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공부 잘하면 승부상선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없으면 무시합니다. 근데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무시당해요, 안 당해요? 서울대 학교 나왔다고 우리 애가 무시 안 당해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에요. 공부 꼴찌하면 어때요? 돈만 많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돈에 대한 거를 타부시해요. 돈을 일하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50만 원씩, 이거 50만 원 갖고 안 되죠. 150만 원 하고요. 근데 얘는 공부를 드럽게 못해요. 그래서 150만 원을 얘는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학원. 10살짜리예요, 10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얘가 40살이 됐어요. 그럼 이 집은 150만이니까 계속 가난해지게 됩니다. 근데 150만 원씩 투자하게 되면 얘는 제가 봤을 때 한 40살이 되면 한 40억에서 50억이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가 40억, 50억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온 집안이 가난하게 돼서 여기서 취직이 된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씩 벌 겁니다. 그럼 100년 동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라이프가 좋아요? 그런데 왜 많은 엄마들이 이 길을 택할 거야?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금융 문맹은 무시무시한 질병이에요. 금융 문맹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국이 그 질병에 걸려 있어. 애들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에서 1등. 다 가난하고 미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단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 근데 이걸 왜 못 고칠까요? 그럼 왜 이렇게 나쁜 거 다 알면서 왜 못 고칠까요? 학원이라는 카르텔이에요. 학원이란 카르텔입니다. 거기에 다 섞는 거예요. 제가 제발 사교육비 끊고 그 돈으로 애들한테 주식을 사줘라. 그리고 그 애들 행복하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가면은 학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새 학원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혹시 존 리 강연 들으셨어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미국은 존 리 말이 맞다. 한국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한국은 당신 아들 공부 못하는 루저가 된다. 그런 엄마들이 속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쁠까요?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남편들은 이걸 알아요. 대부분. 남편들은 사교육비 끊자고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무슨 종교처럼 학원을 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 집안이 가난하게 되고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그런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거는 불가능하죠. 10년이나 20년 동안 여러분들 어머니 아빠가 오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복리의 마법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애는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앞으로 미래가 뭐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UT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UT인들은 공부 잘하라 그럴까요? 그렇지. 공부 못해도 된다고 그럴까요? UT인들은 절대로 공부 잘하라고 안 해. 대신에 1등을 하라고 그래요. 1등을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1등이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이래요?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할 텐데. 잘 생각해서 1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빙고.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걔들이 여기 몰려있을 때 처음 여기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막 그냥 막 닥터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1등이니 내가 2등이니 한심한 짓 하는 거예요. 너 수학 몇 점 받았어? 나는 너 95점 받았지. 난 70점 받았다. 뭐 80점 너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우리 애가 수학 만점 받으면 노벨상 받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영리하는 애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1등 하잖아요. 이 유태인 교육이에요. 남들과 반대로 가라. 남들과 반대로 가면 뭐예요? 어떻게 되죠? 외롭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시, 4시에 학교에서 끝나면 아들하고 딸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못할까요? 잘할까요? 학원 안 가면 더 잘해요. 더 잘합니다. 학원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방법은 몰라요. 왜? 평생 시키는 것만 받아갖고는 안 돼요. 자기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제동을 받고 싶으면 당장 해야 돼요. 아이들 학원비 끊고 그 돈으로 주식 계좌를 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 간단해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차이예요. 제가 여러분 퀴즈 낼게요. A는 오늘 당장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10억을 드리겠다고 해요. 오늘 100원으로 시작해서 내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이렇게 해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을 드리겠다. 여러분 10억까지 갈래요? B 가져갈래요? 솔직하게 A 솔직하게 드세요. B 비슷하네요. 답은 B입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일 되는 날 얼마가 될 것 같아? 530억에.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자가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해결한다고 시간. 처음에 100원, 200원 진짜 안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던 부자가 되죠.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가니까 이때 이미 사망한 거죠. 그게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는 부자가 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학원비 투자하면 우리 아이는 20억, 30억 되잖아요. 근데 왜 애를 공부 잘하라고 학원에 갖다 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금융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학원에 보내는 100만 원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0%예요? 마이너스 100%예요. 여러분 주식 사갖고서는 1억어치 주식 샀는데 1억이 9천만 원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1억짜리가 9천만 원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죠? 마이너스 10%는 건 열받는데 학원에 보내는 거 마이너스 100%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우리 애도 공부 잘하라고 학원비를 내는 나라. 처참한 거죠. 그럼 우리 아이는 노벨상 받는 게 목표인가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가요? 부자가 되는 목표잖아요. 그럼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그만 가야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학원을 가겠다 그러죠.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애들조차도 오염이 된 거예요. 애들조차도 학원에 가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는 학원을 안 가는 애들 잘해요. 왜냐면 자기가 고민을 하거든요. 자기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들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해야 돼요? 창업해야 돼요? 창업해야 돼요. 큰 부자가 돼야 돼요. 큰 부자가 돼야지 월급쟁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월급쟁이가 되는 게 목표죠. 취직한다는 거는요,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을 딴 사람이 줘야 되죠? 여러분 취직하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은 그 회사에 맡기잖아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누구나 다 창업할 수는 없죠. 이제 언젠가 창업해야 되고 그 취직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자기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이들이 창업하라고 하는 거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창업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평범한 그냥 학원에 가서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그것도 좋은 대학교 갈까요? 못 갈까요? 학원 가면.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어차피 그죠? 엄마들 욕심이죠. 그 주식에 왜 투자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의 오너십,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맥도날드 가는데 맥도날드 주식을 사는 순간 내 맥도날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맥도날드에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맥도날드 공부할 때 훨씬 낫죠. 근데 맥도날드 공부를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지. 그러니까 공부 못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공부하는 겁니다. ETF가 뭔지, 주식이 뭔지. 근데 여러분 정말 슬프죠? 한국에서는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나라죠. 돈 벌어본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하죠. 한국은 공부 잘한 사람이 경제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부 장관이 PBR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되기를 원해요? 한국이 심각해요. 공부 잘하는 거와 부자 되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돈을 공부하는 걸 투자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부터는 돈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이 일하기 하나 주식 공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주식 공부는 딴 게 아니에요. 기업을 우리 아이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새 주식시장이 안 좋던데 어떻게 해서 안 좋았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AI가 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애들 학원에 가 있어요. 밤 11시까지 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는 아주 어두워요. 평생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점수 경쟁하는 거예요. 나는 95점 받았는데 쟤는 90점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95점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는 한국에 없습니다. 외국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외국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지 한국에 점수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할 거예요? 한국은 지금 엄청난 기회가 있는 나라인데 딱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우리 아이를 미래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해요.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서울대 교수들한테 강의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엄청 가난해요. 왜 가난하죠? 공부 잘했거든요.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 유학 가죠. 그럼 한 1년에 1억씩 2억씩 쓰죠. 박사까지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생활비까지 하면 10년 미국에서 그럼 10억 들어갔죠. 10억, 20억 들어갑니다. 한국에 왔죠. 교수님 월급이 얼마일까요? 한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세금 빼면 얼마죠? 한 3, 4년 나와요. 그거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 집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60세에 은퇴했는데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돈이 3억 있는 겁니다. 그럼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에서는 그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4시간이에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은 4시간, 2시간 반이래요. 한국은 몇 분일까?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요, 40분이에요, 40분. 그러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안 보내요. 왜?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어요. 엄마는 그 아이들 학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빠는 회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그래서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연구를 했어요.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식사를 같이 한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는 유태인들은 꼭 식사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저녁에 가면 해가 지기 전에 전부 유태인은 집에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요. 한국 그렇게 안 하죠. 일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그 포텐셜이 많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또 온 가족이 가난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안 됩니다. 돈으로부터 항상 자유롭지 못하.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첫 번째, 사교육 끌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계좌를 열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 가난하게.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가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자기가 살던 집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부자처럼 보이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지. 부자처럼 보이는 거와 부자가 되는 거 전혀 다르죠. 부자가 되면 비싼 백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차대백을 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 부자야.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멍청한 거죠. 가난한 사람은 비싼 시계를 사요. 부자들은 시계 안 삽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가난한 사람들 시계를 막 몇백만 원짜리 사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소비를 하는 거를 즐거움으로 따져요. 내가 비싼 물건을 사는 걸 그 즐거움이라고 착각해요. 여행 가고 막 돈 함부로 쓰는 거를 즐거움이라고 착각해요. 내 돈이 불어나가는 거를 보는 게 훨씬 즐거워요. 내 재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걸 보는 즐거움이 토미의 즐거움보다 10,000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하는 거는 내 미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내가 어떤 부자의 모습일까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5년 동안만 내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장고에 우울이 생겼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되면 돈의 규모가 달라져요. 그러면 71룰이라고 아세요? 71법칙 아세요? 몰라요? 71룰은요.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8%씩 내가 수익률이 낮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2,000만 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주식 투자했어요. 그때 1년에 8%씩 수익이 났다. 그러면 70일을 9로 나눕니다. 그러면 8이 나오죠. 8년이 걸리는 거예요. 8년. 그러면 8년이 길어야 짧아요. 길죠. 그 사람은 특히 MZ세대들이 이 때문에 좌절을 해요. 야,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 되는데 8년이 걸리면 나는 이 생에는 난 끝났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BMW를 사서 그냥 쓰다가 그냥 적당히 죽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1,000만 원은 몇 년 걸려요? 두 번째 1,000만 원은 4년 걸려요. 세 번째 1,000만 원은요, 2년 걸립니다. 네 번째 1,000만 원은 1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학원비에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연인 보지 마세요. 그게 최악의 프로그램이에요.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남자는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고 와이프는 어디가 있고 애들은 어디가 있을 거예요. 50대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똑같아야 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학원비 끊으면 뭐가 좋을까요? 애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두 번째, 직원이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않을까요? 화목하죠. 그리고 우리 애가 성적표가 꼴찌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성격이 이상한 애가 좋아요? 아니 공부는 못하는데 성격이 좋은 게 좋아요? 공부 잘하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편하면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게 해야 돼요. 잠을 많이 자게 해야 돼요. 게임하던 엔비디아의 젠슨 후앙이라는 사람은 게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항상 칭찬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자 되는 방법은 결국 시간이다. 유태인들은 또 결정적으로 뭐를 했을까요? 일찍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성인식을 13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은 13살에 성인식 하면서 뭐죠? 친척들이 뭘 갖고 오죠? 현금을 갖고 옵니다. 현금을 갖고 와서 그 돈으로 현금, 그 다음에 손목시계를 갖고 해. 시간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13살부터 투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그 젠슨 후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는요, 아주 나빴어요. 그 사람은 타이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라는 회사에 타이완 지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출장한 미국의 본사의 캐리어 회사에 갔다가 미국이 좋구나. 그래서 아들을 자기 동생한테 보냅니다. 야, 우리 아이를 네가 좀 키워라. 삼촌한테 보냈는데 삼촌이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본 게 기숙사비 공짜, 학비 공짜인 데로 찾아보니까 어딜까요?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전과자들이 거기 학교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칼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돼서 학교에다가 100만 불을 기증합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한테 참을성을 길러줄 학교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쓰러질 수 없는 기회를 주니까 계속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가라. 선행학습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점점 면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냥 곱게 하는 거예요. 창업하라고 그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고 그 돈도 벌어보게 하고 하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금 자산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돈이잖아요. 일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짜장면이 한 그릇에 얼마예요, 지금? 요새 이제 9,000원, 막 8,000원 하죠? 2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적어도 한 3만 원 할 거래요? 그죠? 그러면 내 돈이, 은행에 있는 돈이 3분의 1,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가장 위험한 게 은행에 있는 거죠. 영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짜장면집 주식 사는 거예요. 짜장면이 가격이 올라가면 내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유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의 연방 뭐 이자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떤가 미국 사람 몰라요 그런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투자만 안 해.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왜 중요하죠?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월급의 50% 무조건 기계적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나는 20년 후에 열어본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할 때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